안녕하십니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형성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이지훈 교수라고 합니다. 자, 본 발표에 대한 목차입니다. 생각 열기부터 공부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성공한 인생 생각하기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부분을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을 그러면 내가 또 한번 공부할 때 적용시켜 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 열기입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할까? 여러분도 항상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왜 공부를 할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인생을 편안하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철학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왜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의자에 앉아있지 못할까? 제가 옛날에 이랬습니다. 공부를 하면 집중이 잘 안 되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무슨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마냥 오래 앉아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나름대로 해법을 찾은 것은 흥미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흥미를 갖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것에 대한 부분이 본 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공부란이라는 어떤 정의를 보면 사전적 의미로는 학문과 기술을 닦는 일을 공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학문과 기술을 계속 닦고 있죠. 대학에 들어와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도 여러분들은 회사 생활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마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라는 것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럼 원래 공부에 대한 의미는 본래는 공은 성취하다라는 뜻이고 부는 돕는다는 뜻으로 무엇을 도와 성취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 공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공을 들여서 열심히 성취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아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공무성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공을 들이지 않으면 성공하지가 못한다. 그래서 공무성무라는 이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런 것처럼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공부다라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러면 공부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하죠? 아마 여러분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또 왜 공부하니? 그러면 성공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생을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 뭐 내가 누가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아마 어렸을 때 여러분 다 그런 꿈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닦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종교인들은 아마 자기 수양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네 가지 안에서 벗어나지 않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럼 공부를 하기 전에 그냥 막 공부를 하면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는
자신의 내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 됩니다. 즉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해결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맞아 내가 이걸 못했지. 맞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서 떠오른다면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급하게 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친구와 약속이 있으면 빨리 만나서 약속을 치르고 해결하고 뭐 과제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빨리 과제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계속 거기에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종의 잡념의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잡념을 삭제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목표의식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아까 앞쪽에 나와 있는 그 네 가지 이유처럼 그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라면 그 목표의식을 반드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환경, 이것을 빨리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디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복장은 어떤 것이 좋을까? 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할 때 공부 집중이 제일 잘 됐던 곳은 집인 것 같습니다. 혹은 도서관. 그래서 집 아니면 도서관 둘 중에 한 군데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보면 학생들이 집 말고도 도서관 말고도 커피숍, 학교 강의실, 그 외의 공간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되도록 혼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공부할 때는 잘 된다는 곳이 있을 겁니다. 찾아서 거기서 혼자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같이 해야 되는 공부일 경우에는 가장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잡담을 많이 하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커피 타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커피 타임을 또 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냥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갈까? 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당구나 한 게임 치러 갈까? 뭐 이러면서 결국은 산으로 가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되도록 혼자 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랑 같이 있지 않는 상태라면 공부를 하기가 편하고 더 다른 쪽으로 새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장소, 거기를 꼭 선택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시 복장,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항상 추리닝이랑 슬리퍼를 신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할 때 꽉 끼는 옷이라든가 모자를 쓴다거나 이런 거면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최대한 내가 편안하게, 그러니까 되게 위에도 편안하게 그냥 헐렁헐렁한 티를 입고 그다음 추리닝을 헐렁한 추리닝을 하나 입고 그다음에 슬리퍼 같은 거를 신고 나서 뭐 어딘가는 좋습니다. 뭐 도서관이라도 좋고 집도 좋고 그런 데 가서 앉아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공부를 하면 집중이 더 잘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되게 불편한 양복을 입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모자를 쓴다거나 이러면 공부하기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모자를 썼는데도 괜찮으시다 하는 분들은 아무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찌되었던 공부를 할 때는 최대한 편안한 복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를 한다면 내 방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들 방에를 한번 좀 둘러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아마 여러분 방에는 침대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그죠? 책상, 의자, 뭐,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제 방에서는 침대를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 대신에 이불만, 이렇게 까는 이불과 덮는 이불 벽에 이렇게 딱 세 가지만. 그래서 그것도 깔아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 개서 한쪽 구성에 이렇게 넣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침대가 있으면은 그냥 침대로 이렇게 앉고 싶고 침대에 가서 눕고 싶어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거기에 가서 이렇게 눕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집요하게 나를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는 침대를 빼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있으면 또 그거 갖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인터넷 쇼핑을 한다거나, 그다음 뭐 게임을 한다거나, 물론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작업을 해야 되고, 뭐 과제를 한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필요할 겁니다. 뭐 자료를 찾는다.
그때 외에는 웬만하면 컴퓨터도 내 방에 두기보다는 밖으로 빼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노트북을 쓰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공부 방 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벽지가 어떤 색깔로 되어 있는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벽지를 파란색 계열로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파란색 계열은 되게 머리를 시원하고 맑게 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만약에 벽지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그런 색깔의 계열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책상, 의자, 이불, 노트북, 시계 이런 것들만 빼놓고 나머지 가구들은 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내 방에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공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공부할 때 공부 도구 준비 및 사용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필기도구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필기도구 쓸 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손에 편한 걸로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거. 하지만 그 연필과 볼펜도 자신의 손에 편한 걸로 쓰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혹여나 여러분이 볼펜을 쓸 수 있다면 볼펜일 경우에는 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쓰십시오. 뚜껑을 열어서 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연습장은 비싸지 않고 두껍지 않은 것으로 쓰십시오. 비싸지 않고 두껍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노트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먹지라 그러죠.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뭐 똥종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낱개를 둔 종이를 한 뭐 10장, 20장 사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게 그거를 넘기면 넘기면 쓸 수 있는 그런 종이. 너무 비싼 어떤 연습장이 아닌 뭐 되게 싸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습장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공부를 하기 전에 오늘 하루 볼펜 사용량을 체크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모나미 볼펜을 많이 사용했는데 모나미 볼펜 검정색을 이렇게 따보면 거기에 볼펜 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볼펜 양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은 요만큼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칼로 살짝 이렇게 흉터를 살짝 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볼펜 양이 쓸 만큼 내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달아지지 않으면 공부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다 마를 때까지 내가 원하는 그 양만큼 달아질 때까지 공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친구는 뭐 이거 낙서하는 데서 뭐 좋습니다. 어쨌거나 공부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낙서를 해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그 양을 쓸 때만큼까지만은 반드시 볼펜을 쓰셔서 오늘 하루 체크한 양만큼 꼭 쓰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볼펜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용이 다 된 볼펜은 여러분들 그 와인잔 있지 않습니까? 와인잔. 거기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십시오. 꽂아 놓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잘 보는 장소. 거기다 딱 놓으십시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볼펜이 처음에는 그 와인잔에 한 개지만 나중에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은 공부의 희열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일종의 성취감인 거죠. 그럼 더 공부하고 싶고 저기에 좀 더 볼펜을 더 꽂고 싶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장인데요. 공부도 마찬가지 연습장도 하기 전에 하루 연습장 사용량을 체크하십시오. 내가 오늘 뭐 노트 한 장을 다 쓰겠다. 아까 어린이 초등학생도 노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내가 오늘 하루 다 쓰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면 하루 연습장을 다 사용할 때까지 공부를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쓰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볼펜처럼 마찬가지로 사용이 다 되면 버리는 게 아니고 휴대폰이 보이지 말고 그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잘 보이는 장소 거기에다 이렇게 보관하면서 차곡차곡차곡 쌓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점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공부를 많이 했네 라는 거를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처럼 볼펜과 이 연습장은 내가 하루 쓸 만큼 양을 체크하고 쓰고 나면 다 쓰고 나면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쌓아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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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취감을 느끼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자 앉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의자에 앉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누가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의자에 앉는 게 너무 싫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부터 의자에 너무 오래 앉을 생각을 버리십시오. 의자에 오래 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교수가 되고 이 연구하는 걸 좋아하니까 연구실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의자에서 잠도 자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의자에 앉는 것 자체가 거의 소름을 끼칠 정도로 너무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처음부터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기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의자에 앉아서. 만약에 만화책 보는 걸 좋아하시는 친구는 의자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십시오. 소설책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의자에 앉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앉아있다가 한 5분 앉아있다가 불편하면 좀 일어나 쉬었다가 다시 또 앉아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또 5분, 10분, 15분, 20분, 뭐 3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면 나중에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자에 안 앉은 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뭔가 어색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의자에 앉는 시간을 늘리죠. 결국 공부하려면 의자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의자에 앉는 습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펜도 됐고, 의자도 됐고, 복장도 됐고, 그 다음에 의자도 됐고, 이 되게 모든 것들 다 됐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준비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인생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공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라도 그런 인생 목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인생 목표를 정하십시오. 자신의 인생에서 되고자 하는 사람, 꼭 가지고 싶은 직업, 이걸 먼저 선정을 하십시오. 나는 20대에 무엇을 하고 싶고, 지금 여러분 20대니까 지금 20대에 내가 뭘 하고 싶고, 30대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고, 그리고 40대는 뭐고, 50대는 뭐, 이런 것들을 나이대별로 일과 직업, 그 다음에 꿈,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시대, 그 나이대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더더더 인생 목표에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일만, 그리고 한 가지 직업만 생각하지 말고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고민해서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하시게 되면 그 목표가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은 되게 많은 행복감을 느끼실 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인간관계도 형성하십시오. 공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공부도 혼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형성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선생님, 친구, 선후배 등 자신의 인간관계를 폭넓게 가지시기 바라고 이분들과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무언가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인생이 살아가는 어떤 산교육이라는 거죠. 이 교수님이 살아왔던 경험들, 선생님이 어떤 공부를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친구들이 공부하는 현상들,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친구들의 목표, 꿈, 선배, 후배들이 어떤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 꿈 등등등 여러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그러면 나를 뭘 해야 될까?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여러분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생각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은 미래를 내다보십시오.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향후 10년에서 20년 후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계획한 대로 행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하나씩 계속 실천해 나가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이나 20년 동안 내 모습을 지금 생각해 봤는데 되게 불안하다면 그리고 불행하다면 그런 모습일 거라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런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가지 꿈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업가가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고시를 합격해서 사무관이 되는 거. 마지막 네 번째는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닌, 선생님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사는 것보다도 내가 뭔가를 하면서 아주 가벼운 일이라도 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이 네 가지가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생각해왔던 꿈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네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대학 들어가서 임용고시도 한번 치렀지만 정비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학과에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형성이 돼서 정비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정비사 2급 자격증을 토대로 정교사 시험도 한번, 임용고시 시험도 한번 치러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도 했었고, 그 다음에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된 거죠. 교수가 되면서 지금 이 직업을 계속 갖고 가고 있고, 그다음 네 번째 요거는 지금 평범하게,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범한 어떤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인생이 앞으로 행복할 건지 불행할 건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라질 겁니다. 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습관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신다면 공부에 집중력도 높아지실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공부를 잘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 행복을 한번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 하나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는 제 와이프랑 같이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 스위스의 마테오른이라는 산입니다. 그 마테오른에 비춰지는 이 후카키 호수라고, 이 호수에서 비춰지는 이 마테오른이라는 산을 보면서 인생은 저 산을 올라가는 거랑 같다. 가다 보면 너무 험난하고 힘들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면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항상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꼭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힘을 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